그들은 거리가 아닌 침묵 속에서 당신을 쫓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진실입니다. 그 침묵이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요. 그것은 통제로 위장한 집착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여전히 그곳에 있다는 뜻입니다. 단지 당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을 뿐이죠. 회피형 인간은 다른 사람들처럼 쫓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간접적으로 멀리서 당신을 쫓습니다.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당신을 잃는 것을 훨씬 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통제력을 느끼기 위해 당신에게서 멀어집니다. 하지만 그 거리감 속에서 그들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미 마음을 정리했는지, 아직도 자신을 신경 쓰고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은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추격이 됩니다. 그것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집착으로, 끝없는 과도한 생각으로, 누구에게도 결코 고백하지 않을 침묵의 갈망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보다 침묵이 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속마음을 들키지 않고 당신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들은 좋아요를 누르지 않고 당신의 사진을 훑어보는 방식으로 당신을 쫓습니다. 당신의 메시지창을 서성거리면서도 아무 글자도 적지 않는 방식으로요. 당신이 언제 접속했는지, 새로운 게시물을 올렸는지, 당신의 말투가 변했는지 확인하면서 그저 호기심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그들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는 애착입니다. 그들은 궁금해하는 그 감정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가가는 것보다 궁금해하는 것이 더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침묵이, 그들의 생각들이 그들을 배신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머릿속을 스칠 때마다, 기억이 불현듯 떠오를 때마다 그들은 당신에게 끌리는 그 익숙한 아픔을 느끼고 그것을 티낼 수 없기에 미칠 것만 같아집니다. 그들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여전히 당신을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 당신이 알게 되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침묵을 지킵니다. 그것이 강인함인 척하지만 사실 그것은 두려움의 위장일 뿐입니다. 회피형 인간은 침묵이 자신에게 통제력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주는 것은 평화로부터의 철저한 단절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상처를 치유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은 결코 가져본 적 없는 그 강인함을 당신이 어떻게 찾아냈는지 궁금해하며 당신을 쫓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가 변한 것을 알아챕니다. 당신이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 모습, 당신의 말이 줄어드는 모습, 그들이 없어도 당신의 빛이 흐려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밝게 빛나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을 몹시 두렵게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도 자신들처럼 과거에 갇혀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사랑이 언제까지나 기다려줄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훌훌 털고 일어나는 모습을 볼 때, 더 이상 자신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의 내면 무언가가 무너져 내립니다. 바로 그때 추격이 시작됩니다. 행동이 아니라 감정 속에서 말이죠. 그들은 자신이 내뱉었던 모든 말들을 곱씹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밀어냈던 모든 순간들, 당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었던 모든 찰나의 순간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쫓아다니며 매달렸던 사람은 당신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들이 자신의 진심으로부터 도망치는 동안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게 붙잡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괜찮다고 다독일 것입니다. 자신들이 옳은 선택을 했다고 스스로를 세뇌할 것입니다. 떠나온 것이 자신에게 평화를 주었다고 믿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침묵이 점차 무겁게 짓눌러 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그 빈 공간이 메아리치기 시작하고 모든 메아리가 당신의 이름처럼 들려옵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지금 누군가 다른 사람이 당신의 웃음소리를 듣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그들의 속을 조용히 새까맣게 태웁니다. 자신에게 결코 상처 주고 싶어 하지 않았던 사람을 잃은 상실감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치 책장을 넘기듯 자신들의 기억을 뒤적이기 시작합니다. 그 기억들을 몇 번이고 다시 읽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통제력처럼 느껴졌던 그 침묵이 이제는 형벌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이 필요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지만 이제는 당신이 여전히 그곳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비록 그들은 당신의 세상에서 사라졌을지 몰라도 당신은 여전히 그들의 세상 속에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당신을 쫓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아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연락하는 것은 항복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이 그립다고 인정하는 것은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 속에서, 꿈 속에서, 그리고 에너지를 통해 당신을 쫓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빈자리를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바위처럼 느낍니다. 당신도 자신을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당신과 다시 우연히 마주치는 상상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달라져 있는 상황. 이번에는 두려움이 사랑을 이기지 못하는 상황을 그리지만 그들은 결코 그것을 현실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저 환상과 현실 사이의 그 좁은 공간에 머물며 살아갑니다. 손을 내밀기에는 너무 자존심이 강하고 앞으로 나아가기에는 마음이 너무 부서져 버린 채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피형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굴레 속에서 당신을 쫓는 방식입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어땠을까 할 수도 있었는데 하마터면 이룰 뻔했던 수많은 아쉬움의 굴레 속에서 말입니다. 그들의 침묵은 그들 스스로를 쫓아매는 사슬이 됩니다. 그들의 자존심은 그들 자신의 형벌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 늦어버릴 때까지 자신들이 당신을 쫓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당신이 자신들과 똑같이 침묵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때부터 패닉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보여주는 침묵은 전혀 다른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침묵은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침묵은 완전한 끝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압도적인 힘을 갖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는 완벽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노력을 멈출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늘 먼저 다가오고 늘 안부를 묻고 늘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들의 침묵은 스스로의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침묵은 결코 잠재울 수 없는 거대한 소음으로 변해버립니다. 당신이 없는 모든 순간이 귓가를 때리듯 시끄럽게 느껴집니다. 모든 기억들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선명해집니다. 그들은 한때 무시했던 그 대화들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한때 밀어냈던 당신의 다정한 관심들을 말입니다. 한때 도망치려 했던 당신의 그 깊은 사랑을 말입니다. 그러다 문득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그 모든 거리감이 그들의 목을 조여옵니다. 자신들이 세운 벽 안에 스스로 갇혀버린 기분을 느낍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쌓아 올렸던 그 벽들이 이제는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감옥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회피형 인간은 말로 당신을 쫓지 않습니다. 그들은 에너지를 통해 당신을 쫓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깃든 침묵으로 당신을 쫓습니다. 결코 당신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맴도는 생각들로 여전히 당신과 함께하는 꿈속에서 말입니다. 비록 현실에서는 그러지 못하고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겠지만 당신은 어느 날 뜬금없이 밀려오는 짙은 향수 속에서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마음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 불현듯 그들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그 감각 속에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기 너무 두려워했던 모든 것들을 담아 생각으로, 감정으로 조용히 당신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이겼다고 해서 사랑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곁을 맴돌고 사랑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우 그것은 결코 끝맺지 못할 영원한 추격전으로 변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소리내어 당신을 쫓기 위해서는 자신이 여전히 당신을 신경 쓰고 있으며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 진실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잃은 것이 자유가 아니라 지독한 실패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당신을 쫓습니다. 왜냐하면 침묵만이 그들이 온전히 믿는 유일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침묵은 그들을 치유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산산조각 냅니다. 그들을 갈망과 자존심이라는 끝없는 굴레 속에 가둬버립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저 마음을 굶주리게 방치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세상 밖으로 나가 평온한 일상을 다시 세워가는 동안 그들은 당신이 돌아섰던 그 마지막 순간을 여전히 돌려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때 떠나지 말고 머물렀어야 했는지 여전히 자책하고 있습니다. 목구멍으로 삼켜버렸던 그 말들을 뱉어냈어야 했다고 여전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의 침묵은 더 이상 방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독한 후회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이 할 수 있었던 말, 자신이 할 수 있었던 행동, 그리고 이제는 두 번 다시 가질 수 없는 것들에 사로잡힌 채 유령처럼 살아감으로써 당신을 쫓습니다. 그들은 몸을 움직여 당신을 쫓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억으로 당신을 쫓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요함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그 지독한 침묵 속에서 당신을 쫓습니다. 침묵이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지는 몰라도 동시에 사랑으로부터 수말이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은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들은 통제감을 느끼기 위해 당신을 밀어내지만 그들의 감정은 여전히 당신 주위를 맴돕니다. 왜냐하면 회피형 인간은 누군가와 완전히 끊어지는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리를 두면 안전해질 거라고, 침묵이 평화를 줄 거라고, 도망치면 잊을 수 있을 거라고 믿지만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방을 떠날 수도 있고
당신의 메시지를 무시할 수도 있고 완전히 자유로워진 척 할 수도 있지만 당신은 여전히 그들의 머릿속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가장 조용한 순간들 속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결코 입 밖으로 내어 인정하지 않을 진실입니다. 그들은 신경 쓰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이 겉으로 얼마나 드러나는지를 통제하려고 애쓸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려 발버둥칠수록 그것은 오히려 그들을 더욱 강하게 지배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인 회피는 자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강인함으로 위장한 감금일 뿐입니다. 그들이 멀어지는 이유는 그것이 그들에게 힘을 가졌다는 착각을 주기 때문입니다. 떠나는 것이 곧 승리하는 것이며 자신이 감정보다 더 강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합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저 당신이 곁에 있을 때 너무나 많은 것을 느껴버렸던 자기 자신의 파편들로부터 도망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너무 과했다고, 너무 부담스러웠다고, 너무 감정적이었다고 스스로에게 변명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의 존재가 그들이 수년 동안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내면의 깊은 곳을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던 감정들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사랑, 연약함, 두려움, 불안감. 그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고 그들의 본능은 도망치는 것을 택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멀리 도망쳐도 그 감정들은 결코 희미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감정들은 끈질기게 따라붙고 곁을 맴돌며 모든 고요한 순간마다 메아리쳐 올립니다. 누군가가 진심으로 소중한 존재가 되었을 때 거리는 감정을 지워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해결되지 못한 감정들을 더욱 증폭시킬 뿐입니다. 그들은 거리를 두는 것이 곧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지독한 집착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끊임없이 원점을 맴돌며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누구와 있는지, 다른 사람을 만났는지, 아직도 자신을 생각하는지, 당신의 침묵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저 떠보기 위한 시험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들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논리 뒤에 감정을 꽁꽁 숨겨두려 해도 심장은 자존심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속절없이 느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거리가 멀어졌다고 해서 전원 꺼지듯 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맹렬해집니다. 그 감정이 없는 척 연기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것은 더욱 큰 소리로 아우성칩니다. 바로 그것이 회피형 인간이 물리적인 행동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상대를 쫓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내적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과의 연결을 갈망하면서도 그것을 끔찍이 두려워합니다. 사랑을 원하지만 사랑이 요구하는 연약함을 감당해낼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까이 다가가는 대신 주위를 서성거립니다. 그들은 결코 완전히 떠나지도 그렇다고 다가오지도 않은 채 당신의 궤도를 맴돌며 자기 자신의 모순 속에 갇혀버립니다. 그들은 다른 일들로 스스로의 주의를 돌리려 애쓸 것입니다. 일에, 반복되는 일상에, 의미 없는 대화 속에 자신을 파묻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기분 전환도 당신이 주었던 그 벅찬 감정들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아무렇지 않다고 다짐하려 하겠지만 아주 사소한 것들이 그들의 속마음을 배신합니다. 새로 만나는 사람을 무의식 중에 당신과 비교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떠올리게 하는 노래를 우연히 듣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당신과 함께 걸었던 그 길을 지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멈춰섭니다. 찰나의 순간 세상이 꽁꽁 얼어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당신의 온기,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웃음소리가 그들의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재생됩니다. 그들은 고개를 저으며 털어냅니다. 그리고 계속 걸어가지만 그 짙은 감정의 여운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 한 번도 당신을 진심으로 놓아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저 당신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고통으로부터 거리를 두었을 뿐 결코 떠나지 않은 그 사랑 자체를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중력에 이끌리듯 몇 번이고 감정적으로 당신 곁을 맴도는 것입니다. 아무리 멀리 표류하더라도 당신이라는 존재의 그 무언가가 계속해서 그들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절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먼저 멀어집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상실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먼저 떠나는 것이 자신을 상처로부터 구원해 줄 거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철저한 거짓말입니다. 침묵 속에서 느끼는 그들의 고통은 그들이 회피하려 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거대하고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머릿속에서 수많은 순간들을 반복해서 재생합니다. 자신들이 뱉었던 말들, 진심이 아니었던 그 모진 말들, 당신이 사랑을 담아 바라볼 때 그들이 외면해버렸던 그 순간들을 말입니다. 당신이 다가가려 했을 때
그들이 마음의 문을 쾅 닫아버렸던 그 순간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순간들은 유령처럼 그들을 끈질기게 괴롭힙니다. 그들은 만약 그때 자신이 도망치지 않고 곁에 머물렀다면 어땠을까 궁금해합니다. 만약 마음을 열었더라면, 도망치는 대신 당신을 믿었더라면 어땠을지 후회하지만 결코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다 잊은 척 연기하며 마음속으로는 자신이 발로 차버렸던 그 사랑을 남몰래 되새김질하며 그 아픔을 조용히 끌어안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들의 감정은 여전히 당신 주위를 궤도처럼 돕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사랑이란 스스로 파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저 억눌러야 하는 대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억누르는 것은 치유가 아닙니다. 그저 고통을 미루는 것뿐입니다. 다른 곳으로 나아가려 할 때마다 무언가가 그들의 뒷덜미를 끌어당깁니다. 당신과의 연결고리에서 간신히 벗어났다고 생각할 때마다 그것은 기어코 그들을 다시 찾아냅니다. 꿈속에서, 노래가사 속에서, 고요한 정적의 순간 속에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에게 그저 스쳐 지나간 가벼운 연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감정적인 펫이었고 그들 내면의 깊은 곳을 비추어주는 맑은 거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을 겁에 질리게 합니다. 그렇게 깊이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신들이 겹겹이 두른 갑옷 아래에 얼마나 한없이 연약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상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피형 인간은 자신이 나약해지는 기분을 끔찍하게 혐오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을 나약하게 만든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나약하게 만든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침묵은 평상심이라는 껍데기, 침착함이라는 가면을 쓴 두려움의 민낯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침착하고 초연하고 무관심한 척 연기하지만 방심한 찰나의 눈빛 속에서, 모든 망설임 속에서, 매 순간 속에서 그들의 감정은 그들을 배신합니다. 먼저 손을 내밀 뻔하지만 결국 거두어들입니다. 그들은 당신과 나누었던 대화를 수백 번 돌려보고 당신이 남긴 마지막 말들을 분석하며 그것이 정말 진심이었는지 밤새 고민하는 것으로 당신을 감정적으로 추격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지 생각합니다. 당신이 다른 누군가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산산조각 냅니다. 왜냐하면 인정하지는 않겠지만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당신이 언제나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려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당신이 여전히 자신을 신경 쓰고 여전히 자신을 사랑할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미련을 버리는 모습을 볼 때, 당신이 되찾은 평온함을 감지할 때 그들은 극도로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평온함은 곧 그들이 결코 통제할 수 없는 거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들을 진정으로 공포에 떨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모든 관계의 끝을 자신의 손으로 결정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감정적으로 이 관계에 마침표를 찍은 사람은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실감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겁게 짓눌러 옵니다. 그들은 당신이 떠나서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가득 채워져 있던 그 거대한 빈자리를 난생 처음으로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멀리서 당신의 궤도를 맴돌며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합니다. 괜찮은 척하지만 그들의 심장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달이 밀물을 끌어당기듯 그들의 감정은 여전히 당신을 향해 무섭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저항할지도 모릅니다. 부정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끌림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수많은 생각들 사이 그 고요한 틈새에 잠들기 직전의 그 찰나의 정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도착하지도 않은 당신의 메시지를 반쯤 기대하며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집어드는 그 순간 속에도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피형 인간이 쫓아가는 방식입니다. 조용히, 끝없이, 감정적으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상대를 밀어낼 때조차도 결코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당신을 놓아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기억 주변을 끊임없이 맴돌며 잊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과 결코 잊을 수 없는 미련이라는 창살 사이에 갇혀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내려진 죗값입니다. 누군가를 뼛속 깊이 사랑하면서도 단 한 번도 그것을 표현할 용기를 내지 못했던 대가 말입니다. 당신을 밀어내면서도 속으로는 당신이 아주 멀리서라도 여전히 자신을 느껴주기를, 여전히 자신을 생각해주기를, 여전히 자신을 사랑해주기를 간절히 바랐던 그 이기적인 마음의 대가입니다. 그들의 알량한 자존심은 결코 그들이 먼저 손을 내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감정적으로만 애타게 쫓습니다. 회피형 인간에게 사랑과 연약함은 위험과 완전히 동의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험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피해야만 하는 것이니까요. 그들은 결코 당신에게 전화를 걸어보고 싶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문자 메시지를 보내 당신을 떠난 것을 후회한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의 머릿속에 살아 숨쉽니다. 당신은 그들의 생각 속에서 메아리칩니다. 당신은 그들의 꿈속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만의 추격전이 됩니다. 보이지 않고 소리도 없지만 지독하게 집요한 추격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무엇을 행동하느냐가 아닙니다.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있습니다. 새벽 2시에 몇 번이나 휴대폰을 확인하고 단어 하나조차 타자로 치지 못한 채 그대로 화면을 꺼버리는 그 행동 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여전히 그곳에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숨어서 염탐하는 그 모습 속에 있습니다. 속으로는 절망적으로 당신의 소식을 원하면서도 겉으로는 마치 별일 아닌 듯 주변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안부를 묻는 그 떨림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당신을 마음 깊이 신경 쓰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큼 강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당신을 영영 놓아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아는 유일한 방법을 택합니다. 제자리에 멈춰선 채로 당신을 쫓아갑니다. 단 한마디 말도 없이 당신을 맹렬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짙은 침묵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 형벌을 내립니다. 그들은 중간에 멈출 수 없는 영화처럼 당신이 했던 말들을 머릿속에서 무한히 재생합니다. 당신이 남긴 마지막 말, 당신이 지었던 마지막 표정,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기 직전의 그 마지막 순간을 끝없이 곱씹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올 때까지 그 순간들을 과도하게 분석합니다.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세뇌하려 하지만 당신을 떠올릴 때마다 그들의 마음은 속절없이 스스로를 배신합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느껴지는 그 익숙한 통증, 자존심이 이제 그만 잊으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사랑이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일깨워주는 그 조용한 이끌림을 느낍니다. 그들은 위로가 되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잔인하게 느껴지는 오래된 메시지들, 사진들, 추억들을 스크롤하며 내려봅니다. 먼저 연락하고 싶은 마음에 메시지 입력창 위를 서성이지만 매번 두려움이 그들의 손끝을 멈춰 세웁니다. 왜냐하면 먼저 연락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통제력을 잃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미치도록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여전히 자신들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대한 자아는 그토록 발가벗겨진 진실을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 우겨넣고 침묵이 곧 강함인 척 연기합니다. 사실 그 침묵이 자신들을 가둔 서늘한 감옥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들은 새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당신과 비교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지만 그 어떤 것도 옳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소리내어 웃어보지만 예전과 같은 웃음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어보지만 얄팍하게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영혼 깊은 곳을 어루만져주는 사람은 세상에 다시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자신의 모습이 끔찍이도 싫습니다. 당신이 여전히 자신에게 그토록 거대한 영향력을 쥐고 있다는 사실이 당신이 곁에 없는 지금조차도 당신이 모든 것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미치도록 원망스럽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바로 자신들의 추격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 전화를 거는 것이 아니라 느껴버리는 것 말입니다. 당신을 당당히 원한다고 말하는 대신 스스로를 갉아먹을 만큼 지독하게 당신을 그리워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이미 다 잊은 척, 훌훌 털어버린 척 할지도 모르지만 그들의 심장은 결코 그러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이름 석자를 들을 때마다 그들은 얼음처럼 굳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닮은 사람의 뒷모습만 보아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무언가가 당신을 떠올리게 만들 때마다 그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짙은 침묵 속에서 마치 당신이 단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것처럼 당신을 생생하게 다시 느낍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이제는 자신에 대한 생각을 멈췄는지 궁금해합니다. 당신을 더 잘 이해해주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지 상상하며 그 생각들에 파묻혀 미쳐갑니다. 왜냐하면 회피형 인간이 세상에서 가장 견딜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바로 감정적인 통제력을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이 아무런 노력조차 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완벽하게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 그 끔찍한 상황을 도저히 견딜 수 없기에 감정적으로 당신을 쫓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당신을 쥐고 흔들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싶어 합니다. 비록 지금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어떤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얄팍한 믿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할 때 극심한 공포가 시작됩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더 집요하게 당신을 지켜보고 당신의 소셜미디어 업데이트를 확인하고 예전 문자들을 다시 읽어보고 머릿속에서 예전에 했던 다툼들마저 끄집어내어 곱씹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갈등을 그토록 혐오하면서도 역설적으로 그 다툼이야말로 당신이 싸울 만큼 그들을 신경 썼다는 애정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과 그들 사이의 서늘한 침묵은 그들이 살면서 들어본 그 어떤 소리보다도 찢어질 듯 크게 귓가를 때립니다. 그들은 물리적으로 다가가는 것보다 감정적으로 쫓는 것이 훨씬 안전하기 때문에 감정 속으로 숨어듭니다. 만약 먼저 문자를 보냈다가 당신에게 거절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전화를 걸었다가 무참히 무시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저 머릿속으로 당신을 생각하고 당신을 상상하고 당신에 대한 기억만을 꽉 움켜쥐고 있다면 그들은 안전하게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들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변명하며 속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종류의 통제가 허망한 환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매일 밤 당신을 생각하며 밤을 지새우는 것은 강인함이 아니라 뼈에 사무치는 그리움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하면서 속으로 터지는 것은 스스로를 지키는 보호막이 아니라 지독한 자기 형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그 지독한 모순 속에서 살아갑니다. 당신을 미치도록 그리워하면서도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은 완강히 거부합니다. 숨죽여 당신을 사랑하면서도 이미 쿨하게 다 놓아버린 척 허세를 부립니다. 당신에게 손을 뻗고 싶은 갈망과 만약 그랬을 때 감당해야 할 결과에 대한 공포 사이에서 그놈의 자존심이 그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묶어두기 때문에 이 악순환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차선책에 안주합니다. 마음속으로만 당신을 붙잡고 기억 속에서만 당신을 다시 살려내며 자신들이 잃어버린 그 찬란했던 것의 유령을 쫓는 일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을 바라보던 그 따스한 눈빛, 마음을 평온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살아 숨쉬게 만들었던 당신의 그 에너지, 그들의 날 선마음을 둥글게 어루만져주던 당신의 목소리, 자신들조차 존재하는지 몰랐던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던 당신의 그 깊은 사랑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찬란했던 순간들은 그들의 머릿속에서 수도 없이 재생됩니다. 특히 주변이 쥐죽은 듯 고요해질 때, 주위를 돌리던 모든 소음이 사라졌을 때, 짙은 어둠 속 침대에 우두커니 누워있을 때 말입니다. 바로 그때 그들의 조용하고도 맹렬한 추격이 또다시 시작됩니다. 만약 먼저 용기 내어 연락한다면 당신이 뭐라고 대답할지 상상해봅니다. 당신의 표정과 반응을 수십 번 그려봅니다. 수화기 너머로 당신의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고는 이내 스스로를 멈춰 세웁니다. 이미 너무 늦었다고, 당신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자신은 강해져야 있다고 스스로에게 가혹한 채찍질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무거운 침묵 속으로 침잠합니다. 마음은 당신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극복했다고 자신을 속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애초에 논리로 빠져나올 수 있는 미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들도 이미 그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감정적인 추격은 아주 사소한 순간들 속에서 툭툭 튀어나옵니다. 당신이 즐겨 듣던 노래가 흘러나올 때 씁쓸하게 번지는 미소 속에서, 누군가 당신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를 꺼냈을 때 찰나의 순간 얼어붙는 표정 속에서, 당신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때 순식간에 요동치는 그들의 에너지 속에서 말입니다. 눈에 띄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것은 소름 끼치도록 진짜입니다. 당신에게 평생 말하지 않겠지만 그들은 당신이 주었던 그 완벽한 안전함, 깊은 이해심, 있는 그대로를 안아주던 수용, 굳이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자신의 밑바닥까지 알아봐주던 당신의 그 시선을 사무치게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류의 영혼의 교감은 결코 쉽게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새로운 사람을 만나며 겉으로 멀쩡한 척 연기한다 해도 말입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보지만 그들의 삶에는 언제나 무언가 텅 비어 있습니다. 당신의 부재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그 거대한 공허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죽을 때까지 인정하지 않을 진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곁에 안겨 있을 때조차도 여전히 당신과 비교하고 여전히 당신을 떠올리며, 만약 그때 당신의 손을 놓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는 어땠을지 끊임없이 가정하고 후회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놈의 자존심이 끝내 연락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감정적으로만 하염없이 쫓습니다. 생각 속에서, 기억 속에서, 처절한 후회 속에서 당신을 쫓습니다. 씻은 듯 사라지지 않는 가슴 통증 속에서, 100마디 말보다 더 무겁게 짓누르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당신을 쫓습니다. 당신을 필사적으로 지워내려 발버둥치는 그 행위 자체로 당신을 쫓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애를 쓸 때마다 당신은 그들의 머릿속에서 훨씬 더 거대하고 뚜렷해져서 돌아옵니다.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척하는 그 오만한 연기로 당신을 쫓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자유로워졌다고 자신을 속일 때마다 그 잔인한 착각을 비웃듯 무언가가 나타나 그들이 전혀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뺨을 때리듯 상기시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입 밖으로 내뱉지 않는다고 해서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그 자리에 남습니다. 어둠 속에서 덩치를 키웁니다. 고요함 속에서 숨죽여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당신이 당신만의 세상에서 상처를 꿰매고 치유해 나가는 동안 그들은 여전히 당신이라는 환상, 당신의 기억, 당신의 에너지를 뒤쫓는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멀리 도망쳐도, 아무리 자존심을 꼿꼿이 세워도 그들의 심장은 단 한 번도 붙잡을 용기를 내지 못했던 유일한 존재인 당신에게로 기어코 다시 돌아오고 맙니다. 당신이 온전히 치유될수록 그들은 당신을 더 필사적으로 쫓습니다. 단지 소리내어 말하지 못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마침내 그들의 애정을 구걸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 스스로를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을 멈출 때, 눈에 띄려 발버둥 치는 것을 멈출 때, 공기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기 때문입니다. 에너지가 역전됩니다. 두 사람 사이의 모든 권력 구도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갑자기 숨죽여 지켜보는 쪽은 그들이 됩니다. 애타게 궁금해하는 쪽도 그들이 됩니다. 당신 생각에 밤잠을 설치며 멈추지 못하는 쪽 역시 그들이 되어버립니다. 회피형 인간은 누군가 건네는 평온함을 감당할 줄 모릅니다. 자신이 만들어냈던 그 지독한 혼돈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을 때 그들은 갈 길을 잃고 패닉에 빠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치유를 시작할 때, 분노 대신 우아하고 초연하게 그들을 끊어낼 때 당신의 그 평온함은 그들에게 가장 큰 폭탄의 뇌관이 됩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영원히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깨닫게 만듭니다. 당신이 더 이상 자신들에게 목매달지 않는 독립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서늘한 깨달음은 그들이 아는 유일한 방식으로 당신을 미친 듯이 쫓게 만듭니다. 조용히 비밀스럽게, 감정적으로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오직 맹렬한 집착만을 품은 채로 말입니다. 그들은 그 상실감을 거대한 파도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파도는 당신이 더 이상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 덮쳐옵니다. 당신의 침묵은 이제 더 이상 그들에 대한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벽한 평온입니다. 그것은 압도적인 힘입니다. 그것은 지독한 무관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 처음으로 당신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거리감을 무기 삼아 당신의 감정을 쥐고 흔들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오만한 침묵으로 당신의 애달픈 관심을 구걸하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완전히 마음의 끈을 잘라냈고 그들은 그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당신이 내뱉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하지 않는 행동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당신은 늘 먼저 다가왔습니다. 늘 다정하게 챙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 모든 눈부신 에너지를 당신 자신을 향해 돌렸습니다. 당신은 비로소 당신 자신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극적인 변화는 그들이 지금까지 필사적으로 외면해왔던 모든 감정들을 강제로 마주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던 통제라는 알량한 착각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갇혀 지난 날을 복귀하며 어떻게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 저토록 차가울 만큼 평온해질 수 있는지 애가 타는 쪽은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저토록 아무렇지 않게, 저토록 홀가분하고 완벽하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당신이 뿜어내는 그 아우라를 쫓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치유된 모습이 뿜어내는 자력이 그들을 강하게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그 단단한 평온함은 그들에게 치명적인 독이자 중독이 됩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되찾음으로써 뿜어내는 그 눈부신 빛은 그들이 도저히 눈 감을 수 없을 만큼 찬란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떠나면 당신이 산산조각 날 거라고 오만하게 착각했지만 지금 그들은 당신이 훨씬 더 강하게, 현명하게, 단단하게 두 발로 일어서는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란한 광경은 그들 내면에 웅크린 무언가를 헤집어 놓습니다. 극도로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무언가를 말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쥐고 있던 권력의 환상을 여지없이 깨부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밑바닥까지 다 파악했다고 자만했지만 이제 당신은 그들에게 완전히 범접할 수 없는 새로운 미지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지의 영역은 역설적이게도 회피형 인간에게 가장 거부할 수 없는 치명적인 매력을 가집니다. 그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 손에 닿지 않는 먼 곳에 있는 것들에 무섭게 끌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먼저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지는 않겠지만 그들의 마음은 기어코 당신에게로 흘러가 당신이 어떻게 지내는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저런 새로운 평온함을 안겨주었는지 미치도록 궁금해합니다. 자신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그 눈부신 온기를 이제는 다른 누군가가 쬐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들은 한때 자신들에게 조건 없이 쏟아졌던 당신의 그 넘치던 에너지를 피를 토하듯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전혀 타격이 없는 척 연기할 것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리고 친구들과 호탕하게 웃고
심지어 새로운 사람과 섣부른 만남을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당신과 함께할 때 느꼈던 그 불꽃 튀던 감각에 비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잿빛처럼 칙칙하고 밋밋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그들은 다른 곳에서 그 불꽃을 억지로 재현해보려 애쓰지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중독되었던 것은 단순히 당신이라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사랑이 기적처럼 이끌어내 주었던, 당신 곁에 있을 때만 존재할 수 있었던 가장 빛나던 버전의 자기 자신에게 중독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떠나버린 지금, 그들은 두 번 다시 자신의 그 반짝이던 모습을 어디에서도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품에서, 찰나의 기분 전환에서,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그 모습을 미친 듯이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가슴 뻥 뚫린 구멍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찬란하게 성장해 나갈수록 그 공허함은 블랙홀처럼 거대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회피가 강인함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마침내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저 벌벌 떠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침묵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상실이었습니다. 당신이 눈부시게 치유되어 가는 동안 그들은 끝없는 심연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척 연기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을 유일하게 살아 숨쉬게 만들었던 그 영혼의 연결고리를 처절하게 그리워하면서 말입니다. 그들은 기억 속에서, 아련한 향수 속에서 과거의 찬란했던 시간을 떠올리게 하는 모든 파편들을 통해 당신을 쫓습니다. 그들은 머릿속에서 당신의 맑은 웃음소리를 수백 번 재생합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 자신들이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당신이 그들을 바라보던 그 사랑스러운 눈빛을 기억합니다. 자신들의 엉망진창인 혼돈 속에 당신이 진실을 불어넣어 주었을 때 당신 목소리에 배어있던 그 따뜻한 부드러움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을 느낍니다. 텅 빈 부재의 서늘함을 뼛속 깊이 체감합니다. 오직 자신만을 사랑하고자 했던 사람을 잔인하게 밀어낸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그제야 실감하게 됩니다. 여전히 알량한 자존심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 손을 뻗지는 못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맹렬하게 당신의 뒤를 쫓습니다. 당신의 주변 에너지를 숨죽여 추적하고 당신이 아직 그곳에 머물고 있는지 은밀하게 확인합니다. 그러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자신들과 완전히 묶여있지 않다는 사실을 직감하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공포가 밀려옵니다. 왜냐하면 회피형 인간은 누군가와의 연결보다 통제를 훨씬 더 갈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통제권이 완벽히 사라졌을 때 그들은 철저한 무관심이라는 위선적인 가면 뒤에서 소리 없이 그러나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눈에 닿지 않는 공허한 미소 뒤에서 그들은 당신이 있었던 삶과 당신이 없는 삶을 잔인하게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있을 때 그들의 세상은 혼란스러웠지만 누군가 자신을 알아봐 주었고 길을 잃었지만 맹렬히 사랑받았습니다. 당신이 떠난 후 그들은 텅 비어버렸고 겉으로는 자유롭지만 속은 차갑게 식어버렸으며 겉으로는 고요하지만 숨막히게 외롭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깨달음은 그들을 천천히 태워 들어갑니다. 밤에 홀로 남아 남겨두어선 안 됐던 사진들을 스크롤할 때, 분명 지웠다고 맹세했던 문자들을 다시 훔쳐볼 때, 그 당시에는 귓등으로 흘려들었던 당신의 말들이 이제 와서 그들 세상의 전부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가장 무방비한 순간들에 그것은 그들의 심장을 사정없이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짐승처럼 아픕니다. 미치도록 아픈 이유는 당신이 어느 날 갑자기 그들에 대한 사랑을 무자르듯 멈춘 게 아니라는 걸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저 지쳐버렸을 뿐입니다. 자신을 위해 단 한 번도 싸워주지 않는 사람을 위해 홀로 피 흘리며 싸우는 일에 완전히 지쳐버린 것입니다. 당신의 찬란한 가치를 똑바로 쳐다볼 용기조차 없는 겁쟁이에게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는 일에 지쳐 나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인한 통찰이 그들을 소리 없이 부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제야 그 모든 진실을 뼈저리게 보게 되었으니까요. 영원히 자신의 등 뒤를 지켜줄 거라 오만하게 믿었던 바로 그 사람이 마침내 미련 없이 돌아서서 떠나버렸다는 것을요. 그들이 당신을 쫓는 것은 다시 돌아올 준비가 되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곁에 자신의 자리가 다른 누군가로 대체된다는 사실을 도저히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때 자신들이 거만하게 발로 찼던 그 벅찬 사랑을 이제는 낯선 타인이 고스란히 받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결코 입 밖으로 내어 인정하지는 않겠지만 지독한 질투심은 그들의 남은 평생을 함께할 그림자 같은 동반자가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새로운 사람이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커피 메뉴를 알고 있을지 궁금해 미칠 지경이 됩니다. 잠결에 잠긴 당신의 아침 목소리를 지금은 다른 누군가가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상상합니다. 예전에 자신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환하게 웃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생각은 그들을 미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제 발로 떠난 것은 자신들이면서
동시에 당신에게 잊혀지는 것은 죽기보다 싫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전혀 상관없는 척 굴겠지만 속으로는 숨죽여 당신을 지켜보고 기다리며 당신이 아주 가끔이라도 자신을 떠올린다는 작은 신호라도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더 이상 당신의 마음에 머물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당신의 심장 한구석에 자신들의 자리가 남아있다는 사실만이 그들에게 유일한 안도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눈부시게 치유될수록 그들은 더욱더 처절하게 당신을 뒤쫓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치유란 얄팍한 복수가 아니라 완전한 탈바꿈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피 흘리던 고통을 단단한 힘으로 바꾸어내는 가장 고요하고 위대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참히 짓밟아 부숴버렸던 그 잿더미 위에서 당신이 보란듯이 뚫고 비상할 때 그것은 그들에게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거대한 것이었는지를 잔혹하게 직면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평생 도망칠 수 있을 거라 자만했지만 당신의 눈부신 강인함은 그들이 평생을 바쳐 억눌러왔던 그 모든 감정의 폭풍을 강제로 맨몸으로 맞게 만듭니다. 당신의 평온함은 거울이 되어 그들의 비겁한 회피를, 추악한 두려움을, 텅 빈 껍데기 같은 공허함을 고스란히 비춰냅니다. 비록 그들은 죽을 때까지 당신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겠지만 그들은 매일매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고요한 생각 속에서 잠 못 이루는 뒤척이는 밤마다 자신들이 제 손으로 밀어내버렸던 그 위대한 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섬광 같은 기억의 파편들 속에서 말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쫓는 이유는 당신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산산조각 난 자신의 영혼이 다시 온전해지는 기분을 느끼고 싶어서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이 평생토록 겹겹이 쌓아올린 그 철벽을 허물어뜨린 유일한 사람이었으며 가면 뒤에 숨겨진 그들의 진짜 민낯을 알아봐준 단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영영 떠나버린 지금 그들의 지독한 추격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을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당신에게 사랑받을 때만 존재했던 자기 자신을 그리워하며 말입니다.